시장에서 기술력이 이제 4배로 올라갈 수 있으면은 그만큼 AI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성이 더 4배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파죽지세 주가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냐, 또 계속 또 상승세를 이어가냐 관심을 모은 게 그 엔비디아 GTC 개발자 컨퍼런스 그 내용이 이제 아주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 행사는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금 엔비디아 주가는 소폭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그다음에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엔비디아, 네. GTC 네. 개발자 컨퍼런스 그 젠슨 황 그 대표가 나와가지고 직접 그 행사를 주도하면서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참 미국이 멋있어 보여요. 네. 또 가죽 잠바 입으시고 오토바이만 타면 이건 완전히 거의 아메리칸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행사를 통해서 뭔가 신기술 또 새로운 비전들이 제시가 되면 엔비디아가 다시 또 이제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서 흐지부지 별거 안 나오고 시연을 했는데 막 망가지고 그럼 또 엔비디아 주가 폭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 시선으로 전 세계 반도체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집중해서 봤는데 행사나 발표 내용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네, 일단은 관심이 많았던 만큼 다양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어차피 이 GTC 2024 이 컨퍼런스를 엔비디아가 자체가 원래 이제 주도를 하는 거니까 엔비디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아니 세상에 반도체 회사가 어떤 그 상품이나 미래 비전을 설명하는데 16,000명인가? 하여튼 그 큰 컨퍼런스 홀에 가득 차가지고 야 무슨 대형 무슨 쇼를 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부럽죠.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산업의 제품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걸 보고 또 이제 전 세계 언론들이 그거를 보도를 하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일단은 엔비디아가 대장주예요. 글로벌 대장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핵심은 이제 그거잖아요. 신제품을 발표를 하고 이 신제품이 슈퍼칩 블랙엘 100 이거 딱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성능이 이제 앞으로 대단히 이제 좋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실제 이제 AI 반도체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굉장히 진화된 로봇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체계까지 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참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이미 젠슨 황 회장이 H200을 발표를 했어요. 이제 하퍼 200이죠. 하퍼 200을 발표를 했을 때 그때 하퍼 100에 곱하기 2배다. 성능이. 그래서 갖고 나왔을 때 사이즈가 진짜 2배였어요. 성능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능 2배, 크기 2개. 크기도 2배. 갖다 붙였어요. 이번에 이제 블랙엘 100이에요. B100으로 나왔는데 당연히 하퍼 200의 2배다 성능에. 그렇죠? 불과 이게 지금 4개월 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갖고 나오신 걸 보니까 사이즈가 또 2배 커졌어요. 성능 2배 또 크기 2배. 얘기로 이제 성능은 4배까지 올릴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에너지 이제 절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던가 아니면 거대한 이제 로봇이나 이런 쪽 구축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퍼펙트하게 맞아들어가는 기술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기술력이 이제 4배로 올라갈 수 있으면은 그만큼 AI 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성이 더 4배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성능이 만족스러운 내용으로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주가가 쭉 올랐는데 그래도 조정은 받지 않고 어느 정도 그래도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러나 다만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아니 이 정도 호평이 나왔으면 급격히 계속 올라서 천비디아 찍어야지. 바로 찍어줘야 되는데 천비디아 찍지 않고 지금 800불 후반선에서 지금 왜 놀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가 차원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주가 차원은 약간 기술을 개발하는 것하고는 조금 약간 차별성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 개발이라는 것은 그만큼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주가는 회사가 결국 매출이라든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술이 과연 쓰일 수 있는 수요처가 네. 쏟아져 나오느냐. 네. 여태까지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제 계단식 상승을 했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을 때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코인 시장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등한 거고요. 지금 이제 AI라는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수요가 급증을 한 건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새로운 이제 제품이 이제 기술이 업데이트된 제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제품들이 기존 제품을 대체하면서 나온 경우에 그러면은 매출이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매출처가 나올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여기서 젠슨왕 그 회장 같은 경우 얘기를 해요.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애저 등이 여기 자기들 것을 쓸 예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진짜 쓸지 안 쓸지는 몰라 일단은. 왜냐하면 AMD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가격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 회사의 이제 어떤 캐퍼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 정도까지 써야 되는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속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 좀 약점이 중국의 매출을 못 익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H200을 얘기할 때 진화 러먼드 상무장관이 중국에 판매 못한다 AI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얘기한 게 H20 뭐 A20 이래 갖고 중국 맞춤형 저가 기술도 많이 떨어진 이런 것을 만들어 팔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새롭게 지금 수요처를 찾아갖고 팔 수 있는 데까지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기존 제품 갖고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곱하기 2배, 3배 막 뛰어 올라갈 수 있지. 이것도 사실 생각을 해야 돼요. 거기는 아직 지금 생각이 아직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얘기할 때 아마도 뭐 1000비디아 정도는 충분히 찍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평가 논란 때문에 조정받으면서 1000비디아는 찍을 수 있겠지만은 그때도 이제 유박이 얘기했듯이 그럼 1000을 찍고 그 다시 어너더 레벨로 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호평은 받았지만 신제품에 대해서 이게 실제적인 매출과 납품처가 명확하게 숫자로 확인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완전히 판을 갈아엎는 그런 신제품은 현재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성능 향상이지 성능 향상이죠. 판을 갈아엎는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 퀀텀 첨부는 좀 그렇고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많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조정받지 않고 오히려 유지하는 게 성공적인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죠. 조정을 이제 기간 조정을 받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락 조정으로 가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얘기가 틀려지는데 지금 이제 옆으로 횡보 조정으로 버틴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엔비디아는 신뢰감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엔비디아를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뭐 1000비디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막 보고 주장하시고 막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횡보만 보여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바닥을 다져야 다시 또 올라갈 수가 있죠. 너무 욕심내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뭐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시 뭐 계속 쭉쭉 올랐기 때문에 좀 다지고 천천히 또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못 사신 분들이 이제 그 상실 심리가 있죠. 아니 못 산 사람들은 급락하길 바라죠. 급락하길 바라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빨리 사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 근데 엔비디아 주가는 그런데 자, 이거 그 GTC 컨퍼런스 그 회의에서 젠슨 황이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또 언급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네.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쪽에는 주가가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또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그건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부스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부스터에 필요한 HBM 같은 칩 같은 것을 지금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여태까지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의 한 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하고도 협력을 논의해 보겠다. 왜냐하면 그쪽 입장에서도 이런 HBM의 공급처를 다원화시키는 게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또 내부적으로 얘기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HBM을 또 생산을 시작했거든요. 거기하고 협력을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국 이뻐서 한국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마이크론이 됐든 TSMC 같은 삼성전자가 됐든 누구든지 HBM을 자기들한테 갖다 주는 애들은 다 협력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HBM 쪽에서 SK 하이닉스 좀 많이 밀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HBM을 공급하는 데서 사실 공급 캐파가 좀 막 못 따라가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측면들 본다면은 뭐 국내 두 개 이제 이 반도체 회사들이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네.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주주분들이 특히 개인 주주분들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답답하죠, 막. 그러고 숨이 있는데 넘어가시죠. 다행히 네. 주주총에서도 막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행히 네. 엔비디아 삼성전자 호재가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꼭 잘 좀 계약이 돼서 협력하겠다고까지만 얘기해갖고 네. 협력을 해서 뭘 아니, 제품을- 발주하겠다 막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제품을 검토하고 협력을 지금 논의해 보겠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계약을 할 예정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네. 실제 제품이 삼성전자의 수주돼야죠. 네. 우수한 반도체가 네. 잘 납품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이 시장이 넓어지니까 지금 납품하는 것보다 볼륨을 더 늘려가지고 그렇죠. 계속 납품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한국의 그 두 반도체 기업이 대표적으로 좀 성장하면서 국내 시장도 좀 살리고 한국 기업도 살리고 한국 경제도 좀 쭉쭉쭉쭉 갈 수 있게 너무 크게 보신다. 뭐라도 지금 희망의 끈이 지금 보이니까 한국이 뭐라도 좀 잡아야 돼요. 네, 지금 희망의 지푸라기도 좀 잡아야 돼요. 지금. 희망의 끈이 보이니까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갔으면 네. 좋지 않을까 네, 이런 맞습니다. 기대 섞인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쪽 AI 반도체 산업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엔비디아 그다음에 그 밑단으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 좋은 호재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레너레이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수고해 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